아이가 뱃속에서 발을 찼어요. 밤에 옆으로 누워 있으면 꼭 그렇게 존재를 알려옵니다. 작은 발이 옆구리를 툭 밀어내는 그 감각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배를 쓸어내렸어요. 출산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기뻐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먼저일까? 아니면 동생이 먼저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걸 따지고 있다는 게 쪼잔하고 못난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출퇴근 버스 안에서도 잠이 안 오는 새벽에도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33이에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혼자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출산 전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둘 다 바쁘게 사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아이는 다음 달 말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여동생이랑 여행을 좀 다녀와도 될까? 4박 5일 정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경비는 15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미안한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누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답 대신 그래, 알겠어가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쁜 아내인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잘못한 걸까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신 33주가 어떤 시기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가 무겁습니다.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5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무게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자세를 잡는 것조차 한참이 걸렸습니다. 양수가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주수예요. 조산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출산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출산하고 나서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돈은 또 얼마나 드는 건지, 머릿속이 하루 종일 복잡했어요. 잠들기 전에 괜히 육아 커뮤니티를 뒤적이다가 더 불안해져서 새벽 2시에 눈이 말똥말똥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말했어요. 4박 5일만 자리 비워도 될까? 안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왜 하필 지금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 쪽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누이 이야기예요. 시누이한테는 7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동생이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귄 사이가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20대 초반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가족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혼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친구였다고요. 그런데 올해 초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7년이었는데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 직장까지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2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연애도 일도 동시에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시누이와 제가 가깝지 않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알았어요.
신우이가 그 이후로 방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한 달이 다 돼가도 상태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20대 초반에 힘들었던 그 시절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다른 가족들이 몰랐을 때도 남편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니까 그냥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 지금 동생 상태가 남편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편이 그 부탁을 꺼낸 날 저는 남편이 며칠을 망설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바로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임신한 아내한테 여행 경비 달라는 말이 얼마나 꺼내기 어려웠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 순간 저는 그 망설임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와 4박 5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남편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조금만 먼저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면 안 되냐고요. 임신 막바지인데 4박 5일은 너무 길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제 눈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2박 3일로는 부족해.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저도 지지 않았어요. 나도 지금 힘들거든. 나는 임신 8개월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먼저 아니야? 말이 빨라졌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러다 진짜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나 진짜 불안해. 동생은 부모님도 있잖아. 왜 꼭 오빠가 가야 해? 그 말이 나온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내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신우이는 가족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 8개월 몸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그냥 가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들린다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싸움은 거기서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멈춘 거였지만요. 그날 밤 저희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편은 돌아 누워 있었고 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천장을 봤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싸우고 나면 꼭 이렇더라고요. 말은 멈췄는데 감정은 멈추질 않아서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그 느낌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이가 발을 찼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 손을 끌어다 배에 대줬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느끼고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은 이 아이보다 동생을 먼저 걱정하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요. 다음 날 저는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 털어놨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친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참 듣고 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근데 있잖아. 남편이 좀 무심한 건 맞는데 동생 상황은 진짜 심각한 거 맞다. 알아.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여행으로 나아지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친구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솔직한 말이 돌아왔어요. 여행으로 나아지는 건지 저도 사실 모르겠었습니다. 친구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행으로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화가 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우이 상태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7년을 함께한 사람도 잃었어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신우이한테 그 남자친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신우이한테 그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살아갈 이유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지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박 5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그게 나아질까요?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7년의 이별은 그대로예요. 권고사직 통보도 그대로고요. 낯선 곳에서 경치를 보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없는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행지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울증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억지로 기분 전환을 시키는 게 때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 그건 맞습니다. 오빠로서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동생을 위한다면 여행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같이 알아봐주는 것. 억지로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문 앞에 밥 가져다 놓고 조용히 있어주는 것. 괜찮아라는 말 대신 힘들지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 그게 4박 5일 여행보다 오래 남았을 겁니다. 여행은 끝나면 끝이지만 병원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곁에 있어준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생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그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남편이 그 부탁을 꺼냈을 때 저는 150만 원이라는 숫자와 4박 5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 뒤에 뭐가 있었는지를 저는 끝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남편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지, 그걸 물어봤어야 했는데 싸움이 먼저 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임신 8개월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동생 걱정이 앞서서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먼저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된 거였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아팠던 건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지? 저도 남편 가족인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남편 가족인데, 가정이 먼저라고 말한 게 가족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게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들렸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서러웠겠죠. 동생을 걱정한 게 아내를 뒷전으로 둔 것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두 사람 다 서로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가장 아픈 순간에 들은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끝내고 제가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가까이요. 말은 없이 잠깐 그렇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앞세운 것 같아. 미안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것도 있어서요. 잠깐 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동생이 지금 어떤 상태야? 진짜로. 남편이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걸 물어봤다는 걸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씻지 않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부모님이 문 앞에 밥을 가져다 놔도 그냥 두는 날이 많다고 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는데 남편한테는 가끔 짧게 답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냥 힘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은 데 있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행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제 눈을 봤어요. 병원을 같이 알아봐줘.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빠가 같이 가준다고 먼저 말해봐. 그게 여행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요즘 얼마나 불안한지, 남편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걸 서로한테 말했습니다. 그 대화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했어요. 싸움 전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합의가 됐어요. 여행은 2박 3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출산 한 달 전에 다녀오기로 했고요. 제가 혼자 있는 동안은 친정 어머니가 올라와 계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출발 전에 시누이한테 정신건강의학과 얘기를 먼저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가줄게라는 말과 함께요.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여전히 시누이는 힘들고 저는 혼자 있는 2박 3일이 불안하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계속 조율을 해야 해요. 다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서로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싸움 전보다는 나아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있어요. 부부 싸움에는 대부분 악인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나쁜 아내여서도 아니었고요. 각자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게 서로를 향해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잘못될까봐 무서웠고 저는 가장 힘든 시간에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어요. 두 두려움 다 진짜였습니다. 크기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정이 먼저라는 말과 내 가족도 소중하다는 말은 모순이 아니에요. 둘 다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내 편이 생겼다고 해서 원래 가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래 가족을 챙긴다고 해서 배우자가 뒷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가는 게 결혼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이번에 제일 크게 느낀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부탁을 꺼낸 그날 저녁, 제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나 지금 좀 무서워. 임신 막바지인데 혼자 있는 게.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동생이 예전처럼 될까봐. 그 두 마디가 그날 밤 소파에서 먼저 나왔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싸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싸움이 됐더라도 그렇게 오래 남는 상처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지금 무서워. 그 한마디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남편은 그 전에 시누이를 만나고 올 겁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와 집에 있을 거고요. 시누이가 언제 병원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또 올 겁니다. 내 가족과 남편 가족 사이에서 어느 쪽이 먼저냐를 따지게 되는 순간이요. 그때마다 정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답보다 먼저 무섭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 그게 이긴 싸움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댓글에 이야기 남겨주세요. 어느 쪽 마음이 더 이해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자 이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옆에 있는 분한테 같이 보여주세요.